2층에서 1층 로비로 내려오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쯤에 송은지가 있었던 것이다. 혈색이 조금 창백하긴 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살아 숨쉬는 송은지였다. 반투명한 몸의 귀신 송은지와 멀쩡하게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 송은지, 두 명의 송은지가 나타난 것이다. 장기 입원 환자들을 위해 마련된 병원 뒷뜰의 작은 정원. 아름이 심각한 얼굴로 벤치에 앉아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정신이 조금 이상한 사람이 요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 그녀는 귀신 둘의 저승사자 하나와 함께 있다. 경태와 은지, 아름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의논을 했고 저승사자 사는 한쪽에 멀뚱히 서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 자리에 없는 무 박사는 모종의 임무를 띠고 잠시 일행들과 따로 움직이기로 했다. 멀쩡히 눈을 뜨고 돌아다니는 은지를 감시하고 뭔가 정보가 될 만한 것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영혼이 여기에 있는데 언니가 어떻게 정신을 차린 거죠? 혹시 누나가 정신을 잃은 이후에 다른 귀신이 누나의 몸을 차지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경태의 말에 그때까지 가만히 있던 사가 답답하다는 듯이 나섰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 이치에 맞지 않아. 그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껴입는 것과 같다고. 건장한 사내놈이 비키니를 입을 수 없잖아. 뭐 굳이 입겠다면 못할 것도 없지만 그딴 걸 입고 태연히 돌아다닐 순 없으니까. 잠시 고민하던 경태가 곧 손뼉을 짝치며 말했다. 어쩌면 기태류 현상일지도 몰라요. 기태류? 그건 뭐지? 쌍둥이 태아 중 한 명이 엄마 뱃속에서 사산되면 그 시신이 자연스럽게 다른 태아의 몸 안에 남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몸은 하나인데 영혼은 둘이었다. 우연찮게 한쪽이 몸에서 튕겨져 나가게 되자 다른 한쪽이 몸을 차지했다. 아주 그럴싸한걸? 와, 오빠 대박이에요. 그런 건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그런 아름의 말에 경태가 얼굴을 붉히며 뒷머리를 극적거렸다. 그때 조금 뚱하게 있던 은지가 입을 열었다. 이봐 동생들, 이런 탁상 공연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겠어. 들어가다니 어디를요? 어디긴 내 몸이지. 그런 은지의 말에 경태와 아름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급하게요? 아직 박사님이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요 누나. 그리고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건 또 뭐야? 그리고 이렇게 계속 시간이 지체되는 게 너무 불안해. 내가 직접 가서 누가 내 몸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겠어. 말을 마친 은지가 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가능할까? 그게 그러니까 어물거리던 사가 자신을 빤히 바라보는 은지를 확인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어갔다. 가능은 하죠.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뭔데? 지금 당신의 몸은 비어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누군가 당신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 부득이하게 무단 침입을 해야 하는 입장이에요. 남이 집에 몰래 들어가려는데 대놓고 초인종을 누를 순 없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생인이 필요해요. 살아있는 사람요. 그것도 아주 기감이 좋은 사람으로. 그러자 모두의 시선이 아름에게로 쏠렸다. 은지가 머물고 있는 병실은 특실 중에서도 VIP실이었다. 병원의 규모가 크다 보니 특실 또한 남달랐다. 아름이 특실 문에 달린 작은 창문으로 안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다. 와, 대박 커.
우리 집 거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내가 살던 자취방보다는 확실히 크네. 오, 언니네 집 엄청 부자인가 봐요. 그런 아름이 농담에도 은지는 묵묵부답이었다. 은지는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일행들을 따라오기만 했다. 언뜻 보면 기분이 나빠 보이기도 했고 또 달리 보면 조금 흥분한 것 같기도 했다. 갑자기 확 달라진 은지의 모습에 아름과 경태 역시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몸으로 들어가기 직전이니 긴장을 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제 어떻게 하죠?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그냥 손을 잡아.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사가 은지의 눈치를 한번 살피더니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름을 바라보았다. 너 정말 할 생각이냐? 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순 없잖아요. 중간 다리 역할이라곤 했지만 너도 같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 전 괜찮아요. 야, 이 멍청아.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야. 인간의 정신세계가 얼마나 복잡한 건지 네가 알아? 인간을 괜히 소우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고. 그 끝이 없는 거대한 미로에 잘못 빠져들게 되면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그냥 무박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게 어때? 그치만 언니가 저렇게 불안해하잖아요. 제가 언니 입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저도 제 앞가림은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이어가려던 사는 자신을 지그시 노려보고 있는 은지의 시선에 조용히 입을 닫았다. 그때 아름은 문 앞으로 다가가서 심호흡을 하고 있었다. 안에 누가 있으면 어쩌려고? 걱정 마요, 오빠. 제가 또 한연기 하거든요. 꾀병으로 조퇴를 얼마나 많이 했다고요. 딱히 자랑은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 아름은 경태의 말을 흘려들으며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가장 먼저 벽면에 커다랗게 걸려있는 십자가가 눈에 들어왔다. 저기요. 그러자 한쪽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던 중년의 여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일어났다. 아마도 은지의 어머니인 모양이다. 은지는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은지 언니 친한 동생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친한 동생? 동생 누구? 은지의 어머니가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자 아름이 바로 행동에 나섰다. 언니! 누워있는 은지를 발견한 아름이 호들갑을 떨며 은지가 누워있는 침대 쪽으로 뛰어갔다. 아름은 침대에 얼굴을 묻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언니. 언니 정신 차려봐. 언니 어떡해. 아름은 이불 속을 빠르게 더듬어가며 은지의 손을 찾았다. 이봐요, 학생. 그렇게 놀랄 거 없어. 은지 피곤해서 잠든 거니까. 언니. 이불 속을 더듬던 아름의 손끝에 은지의 손등이 닿았고 아름은 망설임 없이 은지의 손을 꽉 붙잡았다. 피가 한꺼번에 머리로 훅 몰리는 느낌이 들면서 아름은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그 시각 무 박사는 병원 1층에 있는 커피숍에 앉아 있었다. 그곳에 은지의 병문안을 마친 그녀의 친구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폐가에서 잠깐 보았던 그 일행들이었다. 무 박사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도 금방 정신 차려서 다행이다. 와, 내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다.
그러게. 아니, 평소엔 그렇게 조용하고 무서운 걸 질색하던 애가 왜 굳이 거길 가자고 해서는. 그때 혼자 들어간다고 고집 부렸던 건 은지 본인이야. 우린 잘못 없어. 아, 진짜 앞으로 다시는 은지랑 그런 데 안 간다. 은지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았어? 언제부턴가 십자가니 부적 같은 거 몸에 달고 살았잖아. 그거야 뭐 종교적인 이유겠지. 신앙도 있는 애가 대체 왜 그런 데를 가자고 해서는. 어, 담력 훈련 내지는 심신 단련 그런 건가? 그들은 더 이상 무 박사가 관심을 끌만한 대화를 하지 않았고 무 박사는 영양가 없는 잡담을 흘려들으며 조용히 생각에 빠졌다. 폐가를 자처해서 왔다고? 그것도 혼자 들어가기까지? 아니 그러면 애초에 친구들은 왜 끌고 온 거야? 막상 혼자 오긴 무서웠나? 그보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무서운 건 질색을 해? 그 아가씨가 무 박사가 잠시 생각에 잠겼을 때 병원 로비로 검은 옷차림을 한 무리들이 들이닥쳤다. 오가는 많은 사람들 중 그 누구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바로 태사자 현을 필두로 한 저승사자 무리들이었다. 상황을 살피던 무 박사는 황급히 몸을 숨겼다. 로비 중앙에 서서 잠시 주변을 둘러보던 현이 순간 흠칫하더니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왜 그러십니까, 대사장님? 손을 들어 부하의 입을 막은 현이 품속에서 검은 장갑을 꺼내어 묵묵히 손에 꼈다. 1층과 병원 주변을 포위해. 병원을 빠져나가려는 혼들은 모조리 잡아들여. 반항하면 소멸시켜도 좋다. 예? 예, 알겠습니다. 현의 강경한 대응에 소아의 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현은 장갑 낀 손을 쥐락펴락하며 계단 쪽으로 향했다. 어디 가십니까? 저희도 따라가겠습니다. 죽고 싶으면 오던지. 말을 마친 현은 계단 앞에서 스르륵 사라져버렸고 소아들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본 무 박사는 일사불란하게 흩어져서 병원을 포위하는 그 저승사자 무리들을 보며 침을 꿀꺽 삼켰다. 도망쳐야 할 타이밍을 놓쳐버렸군. 어쩌지? 그냥 이대로 숨어있기만 해도 별다른 해를 입진 않겠지만 그렇게 하자니 나머지 일행들이 문제였다. 분명 그 아이들과 관련이 있을 텐데 우리가 저승사자를 강제로 끌고 와서 그런가? 어쩌면 좋을까? 끙끙 앓던 무 박사는 문득 현이 사라진 계단을 바라봤다. 무 박사는 눈을 질끈 감고 고개를 흔들더니 몸을 바짝 숙여서 계단 쪽으로 움직였다. 내가 살다 저승사자 뒤를 쫓게 되는 날이 오다니. 잠깐, 난 죽었으니까 죽다라고 해야 되나? 에이, 아니 지금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그냥 도망치고 싶군. 하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무 박사는 이미 계단을 반쯤 올라가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고 겨우 눈을 떠보니 넓고 황량한 황무지가 보였다. 주위를 둘러보던 아름이 자신의 옆에 쓰러져 있는 경태와 은지를 흔들어 깨웠다. 언니, 오빠, 일어나 봐요. 아름아, 여기 어디야? 경태에 이어 은지가 정신을 차렸다. 둘은 아름이 그랬던 것처럼 놀란 눈을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너 괜찮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오빠, 언닌 괜찮아요? 그런 아름의 물음에 머리를 부여잡고 있던 은지가
경태와 아름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누구세요? 언니? 잠시 눈을 꿈뻑이던 경태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푹 숙였다. 또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래도 누나는 심신이 많이 약한 사람이었나 봐요. 누나? 제가요? 아저씨 몇 살이신데요? 네? 그때 뒤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일행이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곳에 또 다른 은지가 서 있는 것이다. 생글생글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은 뭔가 위험해 보였다. 언니? 그래, 아름아. 절 기억하세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오도록 날 도와줬잖아. 경태도 마찬가지고. 은지의 말에 경태와 아름이 자신들의 옆에 있는 또 다른 은지를 바라보았다.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를 몰랐던 거야. 말을 주고받던 아름이 정신을 번쩍 차렸다. 자신들의 옆에 있는 은지의 모습을 한 영혼은 은지의 몸을 차지하고 있던 또 다른 영혼이었던 것이다. 아무래도 오빠 말이 맞나 봐요. 기태류인가 뭔가 말이에요. 쌍둥이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럼 이제 어쩌지? 잠시 고민하던 아름이 자신의 옆에 앉아 불안해하고 있는 은지를 보며 타이르듯이 말했다. 저기, 이제 그만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은지 언니도 살아야죠. 어쨌든 쌍둥이 자매잖아요. 맞아요. 딱한 사정은 알겠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죠. 두 사람의 말에 은지가 어리둥절해하자 뒤쪽에 팔짱을 끼고 서 있던 또 다른 은지가 깔깔거리며 웃기 시작했다. 언니? 그때였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은지가 보복절도하고 있는 또 다른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질렀다. 당신이 어떻게... 왜? 설마 이제야 눈치챈 거야? 말도 안 돼. 악마가 다시 왔어.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던 경태와 아름이 악랄한 소리에 눈을 치켜떴다. 악마? 그들의 말에 반응이라도 하듯 깔깔거리며 웃고 있던 은지의 얼굴이 차갑게 변했다. 그리고 그녀의 주변으로 검은색 기류가 서서히 피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그녀를 완전히 뒤덮었다. 잠시 후 기류가 거치면서 전혀 다른 존재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머리 위에는 아주 굵고 긴 두 개의 뿔이 솟아나 있었고 날카롭게 튀어나온 송곳니는 뱀파이어를 연상시켰다. 눈동자는 뱀처럼 세로로 쭉 찢어져 있었고 피부는 하얗다 못해 아주 창백했다. 은지의 말 그대로 그것은 악마의 모습 그 자체였다. 놀라움과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일행들을 하나하나 살피던 악마가 씩 웃으며 입을 열었다. 야, 저 표정들 좀 봐. 지금 당장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은걸?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 말에 모두 몸을 떨었다. 특히 은지는 사람이 다 안쓰러울 정도로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너무 그러지 마. 마음 약해지게. 은지가 경태의 뒤로 급히 몸을 숨기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